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2045 미래 비전, 젊은 과학, 더 나은 미래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과학기술 미래 전략 2045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급격한 기술 변화에 국가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여성 과학자들의 역할이 크기도 합니다. 2045는 말씀 그대로 젊은 과학자들의 20세에서 45세까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2045년이 되게 되면 광복 100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또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먼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5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현승 걸스 인텍 한국 공동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전상미 한국기초과학연구지원연구원의 선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고동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신 김수현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스트의 에너지공학과 김소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일동제약 건강식품팀의 박하영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모두 바쁘신 가운데도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승 걸스인텍 한국 공동지부장님은 1990년생으로 오늘 화두에 올랐었는데요. 우리 이현승 지부장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토론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승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해 주신 두 조직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파시는 디지털 에이전시로 브랜딩, 콘텐츠 기획, 촬영 서비스, 그리고 웹사이트, 플랫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축적해온 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디자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걸스인텍은 200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테크, 스타트업 분야의 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2045 미래 비전, 젊은 과학, 더 나은 미래인데요. 혹시 주제에 언급되어 있는 2045의 의미를 아시나요? 일부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인 특이점, 즉 인공지능과 인간 지능이 아직은 함께 업무를 해야 이제 좀 돌아가는 현실인데 아예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2045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45년이면 지금부터 25년 후의 삶인데 달라져 있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봤을 때 분명 모든 산업 분야는 어떠한 형태로든 IT와 접목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만들어지는 제품 및 서비스들이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서비스를 설계하는 인물들의 세계관, 가치관, 의도와 목적에 따라 미래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 분들이 이제 미래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원 레이첼 테트먼은 2016년 당시 구글 음성인식 시스템에 여성의 목소리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70% 높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AI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 목소리 데이터로 모델을 또 훈련시키면 여성 목소리를 잘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했더니 아주 잘 작동되는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술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문제를 포착하고 개선점을 잘 적용했을 때 저희가 사용할 서비스에 저희의 가치관과 저희의 데이터가 잘 반영되고 녹여져 있을 것입니다. IT 기술이 있으면 서비스 론칭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엔지니어분들의 창업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온 많은 개발자분들 중 간혹 이런 비즈니스 관점에 대한 고민은 좀 꺼려하고
기획은 철저히 기획자의 일이라고 좀 선을 긋는 경우도 종종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기술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기술적 가치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로 서비스를 탄생시킬 때 기술적 관점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혹 이런 내용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창업의 실전으로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걸신텍 같은 조직에서 개최하는 이제 해커톤 또는 피칭 대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각과 배경이 다른 분들과 교류할 때 얻게 되는 굉장히 소중한 무형의 자산을 통해 더 멋진 여성 과학 기술인으로 활약하시길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지만 과학기술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중간관리자에서 임원급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고등기술연구원의 김수현 수석연구원님께서는 민간기업연구소 19년차 연구원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우리 김수현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기술연구원 김수현입니다. 아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그 젊은 과학자의 가장 끝물일 것 같고요.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저는 그 젊은 과학자 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입장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은 제가 전 이렇게 도전 정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회사를 계속 한 군데만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제 경험이 모든 분야를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연구원 생활부터 지금은 연구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을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일단 아까 이제 그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90% 정도 되고 남녀 성비율을 다 따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30-40% 이상이 그 조직 내에서의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성 비율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과학 분야, 공학 분야 더 그렇고요. 저희 회사도 연구소에서 여성의 비율이 지금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조금 분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거의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여성들이 조금 그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 유셋이라던가 아니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는 조금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간절히 그리고 절실하게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남성분들과 비교해서 결코 그 회사에 들어올 때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처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오래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결국 약간 생존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조직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탁월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지식만 높다고 해서 그거는 탁월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식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잘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업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탁월한 역량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직의 분위기나 이런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조직 내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하고 어필해서 결국은 조직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더 이제 내가 가진 전공,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 이런 성공과 생존의 법칙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연한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나만이 아니라 나의 발전을 조직의 발전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연구원들은 많지만 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권자가 되기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아직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희 연구소에 제가 최초로 여성 중에서 이번에 그 수석 연구원 진급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26명이 있고 저만 유일하게 아직 수석 연구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더 적극적이고 뭔가 요령 있게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생존을 했으면 좋겠고 더 중간 관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임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초로 수석 연구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베스트 원이 아닌 온리 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채팅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이우일 회장님께서도 화이팅 멘트를 날려주셨고요. 저희 백형 회장님, 이해숙 소장님, 신용현 의원님도 많이 날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숙 선생님, 안설아 선생님, 뽀로롱 삐뽀삐뽀 이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넣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축하드린다는 이야기와 또 이현승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완전 동감한다라는 멘트도 많이 날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건너들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이 행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작아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은 훨씬 더 확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작아지게 되면 온라인이 커지는 걸 보면 풍선 효과처럼 보이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성 과학자들의 논문 게재 비율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소연 유니스트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와 여성 과학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에너지화학공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소연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행사에 토크 패널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연구중심 대학에서 전임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어떤 얘기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의 일상에서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이 좀 더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자기소개를 드리면 저는 과학기술원에서 지금 7년차 전임 교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고요. 또한 8살 초딩 그리고 4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운 좋게 전임 교원으로 빨리 들어왔고 그다음에 출산도 임신도 되게 다른 직업의 여성과 비슷한 나이에 했던 조금 드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보다 먼저 출산을 했던 박사님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제가 20대 정말 어릴 때 출산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2020년에 코로나는 정말 전 국민, 전 세계인에게 아마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한테도 정말 그랬던 한 해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예상치 않게 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런 학교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연구의 제약과 어려움에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교수님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인데 코로나의 장점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 뭐였냐면 많은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연구 중심 대학에서 정말 많은 과제와 그다음에 공동 연구, 그다음에 출장, 그리고 논문 연구를 수반돼야 하는 그런 책임과 그다음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출장이 정말 많이 줄었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미루어졌던 연구 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재개하고 대학원생들과 연구 업무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저는 좀 그러지 못해서 많이 사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비슷한 삶을 가진 이제 엄마들이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첫째가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부모가 되면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뭐 이번 주는 비대면 수업이 되고 다음 주는 대면 수업이 되고 방과 후 수업을 짜게 되면 그 다음은 또 방과 후 또 몇 단계 격상이 돼서 다시 짜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실 스스로 참 지치는 것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는 대학원생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저의 의무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 힘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만 지나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출산이나 임산 혹은 결혼도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좋은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좋은 정책들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책이 딱히 없는 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직업은 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휴직을 하게 되면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졸업을 하고 또 제가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또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대체 인력이 없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정책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여성 과학기술인 혹은 연구 중심 대학의 연구인을 위해서 정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특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성 과학기술인 자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그다음에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그 단계로 버텨나가야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힘을 얻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이 아니라 동료 선배 교수님들 그리고 그 시대를 이제 해결하고 좀 더 많이 성숙하고 좀 편안해지신 분들의 이런 선배 교수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가장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예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모수가 많아져서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because of 코비드도 있었지만은 thanks to 코비드도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책을 어떻게 잘 꾸려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전상미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그 일 과정 양립하는 게 또 사실은 학교 현장하고는 다를 텐데요. 우리 전상미 연구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상미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옆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린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 과학자들의 일 과정 양립 문제와 현장에서 쌓은 연구에 대한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환원시키고자 원하는 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은퇴 후 체계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저의 삶의 원동력은 저희 엄마셨습니다. 시험을 못 봐서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저의 미래에 대한 제 걱정보다도
실망을 하실 엄마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막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집에 돌아오곤 했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엄마가 옆에 계셨던 것 같고, 그러한 이제 믿음과 그런 사랑이 어쩌면은 비교적 올바르게 제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런 엄마와의 깊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되고, 그렇게 안정된 정서를 가진 아이들이 결국은 올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좋은 인력으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저는 아직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젊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 제도나 유형 근무제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 리더들조차도 일가정 양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우리 젊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아침부터 한 아이들이 학교를 하는 2~3시까지 열심히 연구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 시간은 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들의 보완 인력이 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들입니다. 작년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50세 이상의 산하경관 연구기간 10년 이상을 가진 그런 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들 311명을 기준으로 해서 88%가 경력을 은퇴 후에도 지속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지금 설립 32주년이 되었고요. 이제 아주 유능하신 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은퇴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015년 유엔은 인류의 체질과 또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하여서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칭하였다고 하죠. 저희들의 은퇴 나이인 61세는 아주 청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안정된 생활과 또 여유로운 생각과 또 연구 아이디어와 또 축적된 그런 연구 노하우들을 한껏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의 그런 오후 시간을 비슷한 전공을 가지신 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채워주실 수가 있다면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또 공감하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어느 날에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엄마가 분명히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연구와 아이 돌봄을 동시에 집중하면서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또 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어쩌면 그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바치지 못한 그런 연구에 대한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과학기술인들과의 상생과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저희 김향자님께서 여성에는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도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배경에서 열심히 스스로 주체적인 커리어를 이끌어가고 있는 마인드가 자리 잡힌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집단이 곧 기혼이라는 것은 저희가 배제하시고 1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진님께서는 61세 청년 맞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과 경력성장 파트너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혜연 소장님의 또 하나의 숙제가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파트너를 기대하면서요. 저희 마지막으로 산업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일동제약 박하영 팀장님께서는 지금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서 여성이 많이 진출하려고 하면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산업계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일동제약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40 미래 비전, 젊은 과학 더 나은 미래 이게 주제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올해 45세입니다. 끝자락에 겨우 걸쳐서 이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기초과학은 아니지만 과학 기반 산업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또 저희 산업계 변화라던가 또 젊은 여성분들이 또 이공계 학생분들이 또 이쪽 계열에 많이 진출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홍보 및 좀 조언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새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최근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이런 역사의 발전을 보면은 1.0 시대로 이제 처음에 저희가 18세기에 전염병이 막 돌던 때 이제 항생제가 개발되고 전염병을 막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1.0 세대로 볼 수 있겠고요. 2.0 세대는 이제 본격적인 질병의 치료 세대입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의약품이라던가 의료기기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었고 또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크게 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21세기 이후에는 이제 치료뿐 아니라 저희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이제 3.0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 시대의 주요 키워드는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건데요. 이제 건강 수명은 아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수명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보통 기대 수명이 한 72.7세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건강 수명은 국내가 64.4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18년 동안은 이제 병든 상태로, 힘든 상태로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의 일이니만큼 저희 젊은 분들이 더 이쪽 분야에 좀 진출을 하셔서 더 이제 저희가 젊고 건강하게 기대 수명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같이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회사의 여자 직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명 손가락 꼽을 정도로 별로 없었었고요. 제가 첫 출산을 한 여성 직원이었고 처음 둘째도 처음 난 그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이 지금 흐른 지금은 저희 회사의 한 38% 정도가 여성 직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약은 그 영업 쪽, 특히 이제 국내 제약회사는 특히 영업 직군 쪽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남성 중심의 그런 그 직군들이 많았다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구개발 쪽이 더 그 집중화되고 그 영업도 직접 영업보다는 마케팅 쪽이 점점 더 이제 주목을 받아가면서 여성의 인력이 많이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자리를 준비하면서 잠깐 통계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교육정보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의하면은 향후 10년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서 고용 증가율이 1위를 차지하는 이제 파트가 저희 헬스케어 파트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좀 진출을 하셔서 저희가 함께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도
그 여성 직원들을 많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특히 멀티태스킹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에서 연구 개발 분야에서 특별히 남성 직원에 의해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및 언어적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아서 저희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별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좀 사고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저희 생각과 능력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발전을 한다면은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이 미래 트렌드를 향해서 자신의 시야를 넓혀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날을 좀 고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스케어 3.0 시대에는 방문과 술자리를 통해서 하고 있던 영업이 SNS나 아니면 여성의 섬세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의 형태로 바뀌고, 치료와 재활 쪽에다 방점을 두었던 것들을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면서 여성들이 설 자리와 여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안혜영 소장님 의견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많은 좋은 그 업적들, 그 분야에서 좋은 업적들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육아나 아니면 실제 미혼이신 분들도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그 사회에 아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부딪히겠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 열심히 해주시면서 혹시 어려우신 거나 필요하신 거 아니면 제안해 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셋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010, 그다음에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위셋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의견, 저희 정희선 회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아주 젊은 분들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2045에 속하지 않아서 어떡할까 이런 생각 잠깐 했었고요. 여기 속하는 분들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2045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또 기대감은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계속 있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상미 연구원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이 고경력자들이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제도 앞으로 정말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했고 우리 김수현 선임연구원님 축하드리면서 사실은 19년 한 곳에 있은 거를 왜 혼자 있은 걸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다녀야 승산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절대 승산이 없기 때문에 19년은 너무 작은 세월이고요. 저 잠깐 얘기하면 저는 34년을 다녔더니 그 기관에서 헤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오래 다녀야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오래 다닐 수 있으려면 그 직장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자기에 대한 어쩐 일에 대한 열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 다니는 거에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십시오. 앞으로 19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2045년까지 꼭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저 얘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한 세대가 30년인데요. 적어도 한 세대를 돌아봐야지만 뭔가를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꿋꿋하게 잘 참고 앞으로 19년을 더 경험해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효숙 회장님 불철주야 바쁘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대한여성과학기술 회장이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사실 그 모든 걸 다 겪어오면서 어떻게 그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보면 아까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절실함, 그다음에 정말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그 인력, 그렇잖아요. 나는 나인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꿈꿨던 것들이 사실 많이 부서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조금 더 저거 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에 있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의 연구, 그다음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사실 올라갈 수도 있고 꽃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여성학 기술인들은 되게 좀 목표 지향적이라서 항상 이렇게 승승장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힘들 때 남의 손을 좀 잡아줄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에는 내가 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내 주위 사람을 키워주는 그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함께 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참 아름답고 정말 그 꿈이 2045, 저도 정말 2045면은 많은 여러분들이 쌓아온 것들에 의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나이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0대를 부러워하고 있는 회장님들과 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혜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잠깐만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선배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서 위셋에서 지금 W브릿지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 늦어도 제가 3월 초에는 오픈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멘토링, 컨설팅, 뭐 프로젝트도 같이 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장에서 물론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플랫폼 상에서 훨씬 더 다양한 네트워킹과 이런 활동이, 소통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수연님 보셨죠? 과학기술인 이 정도의 홍보와 마케팅은 바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플렉스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40대가 그래도 가장 덜 부러울 수 있는 우리 박수경 보좌관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우리 이우일 회장님은 잠시 후에 발표하시면서 아마 깊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낀 세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선배 여성 과학자분들과 패널분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주제도 다르고 사실은 그 배경도 다르신데 정말 몰입해서 들었고요. 우리 이현승님 얘기 들으면서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도전을 그린 드라마 스타트업의 여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고요. 우리 두 분 그 육아에 대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랑 한 대략 연배 10년 정도 차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 저에게 너에게 젊음을 돌려주마 하면 no thank you. 왜냐하면 저는 정말 30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죽지 말고 내가 살아만 남자, 멋있게 내가 살아남지 못해도 살아만 남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울컥하네요. 정말 응원 드리고요. 시간은 여러분 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좀 인정받는 것, 그리고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 강점 말해주셔서 정말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이길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속으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선배 여성 과학자님으로 속으로는 우리 언니들, 왕언니들도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남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낀 세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후배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길에 벽돌이라도 하나 꼭 더 놓는 마음으로 역할을 다 해야겠다 하는 책임감과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혜원 소장님, 내년에 플랫폼에 벽돌 하나는 추가될 것 같습니다. +1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5분의 이 5가지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 연구소, 학교에서의 다양한 생활, 산업계에서의 이야기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5가지의 색깔에
또는 과일의 효능으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5분들이 저희들에게 준 좋은 영양분과 좋은 맛은 아마 저희가 또 새로운 힘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